제가 늘 말씀드리는 는 탈모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탈모약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있죠. 아주 극히 일부에게만 발생하는 성기능 저하라는 부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0대에게는 1000명당 단 한두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1%, 0.2%고요. 40대가 넘어가면 약 한 100명에 한두 명, 1, 2% 정도가 성욕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성욕도 성기능의 일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걸까요? 다른 측면으로는 성욕이 낮아지는데 발기 정도나 발기 시간, 사정량, 쾌감 등이 같이 감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성욕구가 낮아졌는데 다른 성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성도착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혈기왕성한 20, 30대는 부작용 가능성이 0. 고작 1, 2%인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거부감이 드는 남성 1, 2위로 한결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탈모가 있는 남성을 뽑기 때문에 탈모약 복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드립니다. 우울증, 기억력 감소, 인지능 저하 등의 정서적인 혹은 뇌의 기능적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 복용한 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작용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탈모약의 부작용은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약 한 6개월 정도 무시하고 복용하시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탈모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탈모약이 탈모를 치료해준다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저는 탈모약을 탈모 치료제라고 하지 않고요. 탈모 지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늘어지거나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굵게 혹은 다시 나게 하는 발모제 역할은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해도 약 한 2, 3년 뒤 다시 가늘어지고 그때부터는 유지를 해주는 역할이 본질적인 그 약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탈모약은 복용을 멈추면 약을 안 먹었을 때 상태만큼만 머리가 빠지는 것으로 혈압약 혹은 고지혈증 약처럼 복용을 하다가 멈추면 복용을 하기 이전보다도 확 치고 올라가는 리바운드 효과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모약은 복용하다가 멈추면 약을 안 먹었을 때만큼만 빠지는 것이지 복용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탈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치료제인 미녹시딜이 오랜 동안 탈모 치료제로서 권장되어 왔는데요. 가늘어지고 빠지는 유전 탈모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미약하고요. 머리카락의 일대기, 모주기를 늘려주어서 하루에 빠지는 휴지기 탈모의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은 기전으로 모낭은 없는 눈썹보다도 얇고 짧은 솜털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피에 발라야 되잖아요. 탈모는 두피에서 일어나는 건데 두피에는 솜털은 생기지 않고 뜻밖의 이마, 코 밑, 구렛나루 부위에 더 많이 생기기도 해서 제모나 면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복용하는 미녹시딜정이 바르는 미녹시딜 폼보다 많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의료약품은 당뇨 치료제를 시작하여 비만 치료제로 출시되는 위고비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위고비 말씀을 드리냐면 탈모 치료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식욕을 줄여주고 위에 포만감을 늘려주어서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는 기전이다 보니까 음식 섭취량이 결국 줄어들어서 생기는 다이어트 효과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탈모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위고비를 구입해서 현재 4주차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위고비의 영향으로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다이어트 효과는 보고 있으나 탈모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은 2차 성징이 10대 초반부터 중반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제가 2차 성징은 한 중학교 말미에 끝난 것 같거든요. 최소한 2, 3년 이상 2차 성징이 빨라졌는데요. 2차 성징이 끝나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탈모입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빨라진 만큼 1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14년째 탈모치와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무척 낮아졌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탈모약 복용 시기는 가족 내 탈모 유전이 강하다면 사춘기 이후면 언제든지 복용을 권고할 수 있고요. 문제도 없습니다. 탈모약은 호르몬제가 아니고 호르몬 억제제도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의 한 분자에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서요.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보다도 먼저 결합을 해서 호르몬 수용체의 힘을 좀 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집안에 탈모 유전자가 있기는 합니다.
유전인자라는 건 재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모든 분들이 대머리를 할지라도 아이들의 탈모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유전이란 후천적인 영향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이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면 바로 탈모약을 복용시킬 계획입니다. 바르는 탈모약은 먹는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혹은 선입견, 아니면 먹는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분들이 선택하는 2차적인 방법인데요. 바르는 탈모약은 아무래도 두피를 뚫고 탈모가 실제 일어나는 5mm 밑에 있는 모낭에 영향을 주기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탈모 환자의 99% 이상이 만약에 내가 탈모약을 선택한다, 먹는 탈모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르는 탈모약은 한 달 동안의 가격을 보면 가격도 높고요. 효과는 무척 제한적이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바르는 탈모약을 작년에 처음 출시될 때는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요즘은 문의도 거의 없고요. 저희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를 위한 음식과 영양제는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비오틴, 맥주 효모, 콜라겐, 검은콩, 두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인에 따라서 일부 도움이 될 수도 혹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유전성 탈모에서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음식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성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음식 섭취가 부족하여 생기는 다이어트 때 생기는 것이겠죠.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등은 성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탈모가 원인이 아니라면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이 등 영양분의 불균형에 의한 탈모에 부가적인 도움으로 섭취하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뉴스에서 식약처의 발표를 인용하여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성분과 나의 탈모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평가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은 승인된 탈모약을 드시고요. 여성은 아직까지는 탈모 전문 의약품이 없으니 탈모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탈모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탈모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려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호, 머리카락을 비벼보는 겁니다. 탈모는 보통 가장 빠른 것은 앞쪽 M자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정수리 중간이고 혹은 가마 부분이거든요. 비벼보시면 느낌이 다소 다르고 소리가 다릅니다. 후두부 머리카락은 탈모가 안 생겨요. 그럼 굵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 크고요.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 부위는 소리가 훨씬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외의 신호가 있다면 마치 사춘기 때 여드름 나는 것처럼 두피가 기름지기 때문에 탈모가 시작되면 두피 염증이 생기고요. 가려움증 혹은 두피가 동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모자를 오래 쓰고 있으면 생기는 통증이 모자를 안 썼는데도 생겨요.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집에서 관리법이 있다면 민간요법으로 단백질 섭취, 검은콩, 검은깨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두피 관리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 탈모가 시작이 되면 두피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두피 관리를 한다고 해서 탈모의 효과가 아예 없겠죠. 그래도 일상생활에 질을 올리기 위해서 두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머리 감는 걸 하루에 한 번 하신다, 저녁에 하셔야 해요. 근데 아침에 꼭 하셔야 되잖아요. 출근하시기 위해 2번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머리를 감는 와중에 머리를 빗으시면 머리를 잡아 뜯는 거니까 절대 안 되고요. 탈모 샴푸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탈모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대 광고에 대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가 시작된다면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남성분은 탈모약을 하루에도 빨리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집안에 탈모가 있다, 2차 성징이 끝난 다음에 탈모약을 예방적으로 복용하셔도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문 의약품이 없다 보니 주사 치료밖에는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요.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탈모 전문 병원에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통된 건 뭘까요?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탈모는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상 참닥터 의원 김주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